전에 대한 준비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벌써 13번째 라이브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제 9시 반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 제가 특별한 일정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어지간해서 계속 매주 9시 반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이제 수요일은 이제 저희 가맹점 원장님 중에 한 분이 좀 이제 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못 갔다 왔고, 그 전주에는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여행을 갔다 오고, 그리고 그 전주에도 제가 하루 종일 풀 원데이 강의가 있었어가지고 공교롭게도 어쩌다 보니까 3주를 건너뛰었는데, 어제도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이제 새로 신규 지점이 오픈하다 보니까 어 교육을 어 하루 종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집에 돌아오니까 밤 한 12시 넘어서 집에 도착해서 사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래서 오늘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하기로 한 약속이 있으니까 지켜야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그냥 이렇게 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주제는 디자이너에서 이제 아직 자리를 못 잡았거나 또는 인턴인데 디자이너가 되기 전에 자리를 잡고 싶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좀 담아서 전달 드릴 거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라이브 보시는 분 말고도 그 외에 이 라이브 녹화본을 제가 올리도록 할 테니까 이거 보시고 진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원장님들이 꼭 계실 거예요. 직원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원장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게 진짜 도움이 되겠구나 하면은 직원들하고 다 같이 앉아서 시청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소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뭐 재테크나 이런 거에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 우선 첫 번째로는 근로소득이라는 게 있을 거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원장님들은 전부 다 여기에 속할 거예요. 사업소득. 이제 사업소득에 속할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자본소득. 우리가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코인, 뭐 채권, 외환 여러 가지들 많잖아요. 요즘 특히 환율 때문에 좀 얘기가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도. 근데 일단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떠나서 한번 이제 뜯어놓고 한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근로소득자가 우리 전체에서 봤을 때 90%가 거의 초과를 하는 상황인 거고, 우리 인구를 봤을 때 근로소득자가 90%고 사업소득자가 보통 이 안에 10%가 되고, 또 자본소득으로 부를 이루는 사람들이 우리 한 1%라고 보통 기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GPT한테 물어볼게요. 보면 근로소득자, 네? 자, 근로소득자, 그리고 사업소득, 그다음에 자본소득,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돈이 많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쫙 가볼게요. 자,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데, 일단 제가 있는 거를 기반을 그대로 한번 끌어서 한번 써볼게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근로소득으로 가져왔거든요. 이제 미용사, 저는 제가 미용사다 보니까 GPT가 제가 미용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저는 질문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돈이 많아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서 보면 미용사 원장님 기준으로 보면 생활은 가능하지만 부자 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이제 설명해 줬어요. 이 GPT가 대답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사업소득. 사업소득에서 자 넘어가 볼게요. 사업소득에서 넘어가서 보면 여기 보면 가게, 브랜드, 유튜브, 강의,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업소득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미용실 여러 지점, 교육 사업, 콘텐츠까지 가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도달하는 부자 구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뒤에 맥락이 연결돼 있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세 번째, 자본소득이에요. 여기서는 희한하네요. 이제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미용사라는 걸 지금 얘가 알고 있는데 자본소득 돈을 버는 구조, 부동산 임대, 주식 배당, 지분 투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간 투입도 없고 복리효과 뭐 돈의 크기 상위 부자들이 대부분 여기 있다. 이렇게 진짜 큰 돈은 사업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 전환한 사람들. 그러면 우리 대조 이제 아까 그 우리 근로소득이라고 비교해 봤을 때 부자 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소득이 90%, 사업소득이 10%, 자본이 1% 수준의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1%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브랜드의 대표나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이 안에 거의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본소득이 했을 때 인플루언서가 자본소득은 아니잖아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용 쪽으로 좀 틀어서 방향을 이제 제안해 드리자면 보통 자산에는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는데 우선은 저는 네 가지 자산으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실물 자산, 이게 부동산 같은 거, 그 다음에 금융 자산, 뭐 주식 뭐 이런 것도 있고, 무형 자산, 인적 자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봤을 때, 지금 2025년이 고작 한 며칠 남았어? 14일 남았네요. 고작 14일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서 봤을 때 2026년 이때부터 어떻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건가가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앞으로 뭐가 이렇게 계속 울려? 잠시만요. 계속 뭐가 울려서 앞으로 2026년부터는 저는 확실한 건 하나가 요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가 2026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쯤 되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멸종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다 떠나서 지금 시대에 앞으로 부자 되기가 조금 다른 분들의 의견과 좀 저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자면 쉽다예요. 음.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부자가 되기가 쉽다라는 포인트는 뭐냐면 대한민국 평균적으로라는 기준보다는 미용인 중에서 상위 1%가 되는 방법은요. 저는 되게 간단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딱 3개월에서 6개월만 본인 스스로한테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 강의를 들어라, 내 교육을 들어라 이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디지털 자산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전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하는 디지털 자산은 코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닙니다. 디지털 자산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구독하고 계시고 또는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 일단 이거 지워버리고 온라인 상의 자산이 필요한데 내가 창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게 온라인에서 창업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저는 쇼핑몰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스타든 뭐 유튜브든 틱톡이든 블로그든 모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해봐요. 심플하게 생각해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다들 좀 착각을 하고 잘못하고 계신 게 엄청나게 포화에
레드 오션이라는 착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미용인 중에서 과연 응? 과연 인플루언서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지금 현재 보면 미용하는 사람 중에서 인플루언서가 몇이나 될까요? 지금 대한민국 미용 인구가 20만에서 3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번 진짜 진지하게 여러분들께서 미용인 중에서 미용인 인플루언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무슨 방송국 PD라고 생각하시고 작가인데 이 사람을 출연시킬 건데 그래서 적합한 인플루언서가 누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진짜로 한 30명 찾으니까 그 이상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것도 뭐냐면 뭐 유튜브 뭐 인스타 있잖아요. 각각 따로따로 한 30명씩 찾아보잖아요. 생각보다 찾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인플루언서라는 기준은 최소 못해도 팔로워가 한 1에서 뭐 한 10만 명 10만 명 이상은 진짜 거의 뭐 찾기가 좀 힘들고 거의 멸종 상태고 1만 이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그 1만도 사실상 정상적으로 늘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정상적으로 팔로워를 사거나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참고로 저는 팔로워를 사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면 진짜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 자 지금의 미용 마케팅 시장은요. 지금 색깔 제가 써놨죠. 마케팅 시장은 완벽한 블루오션이다. 아무도 발굴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가 지금 아메리카 대륙인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제 눈에는 여기가 지금 너무나 시장 자체가 아무도 건들지 않는 미지의 영역인데 왜 안 왔는지 저는 도무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원장님들이 만약에 우리 직원들을 성장시켜주고 싶다 하신다고 하면 지금 이 디자이너에 대해서 우리 인턴들 또는 자리를 못 잡아가는 디자이너들한테 저는 이걸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디자이너별로 컨셉을 좀 잡아서 경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매장을 경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색깔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별로 이 친구가 뭘 원하는지 아니면은 우리 디자이너분들이 미용 인턴분들이 본다면 나는 과연 뭘 원하는지 그래서 어떤 거를 하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모델 작업을 할 건지 아니면 요즘에 뭐 AI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모델 작업 방향으로 갈 건지 그리고 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여기서 보면 인스타, 유튜브, 틱톡, 블로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채널을 운영할 거고 어떤 식으로 광고 관리를 할 거고 그래서 내가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를 제가 처음에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터넷에서 디자이너 되기 전에 준비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되기 전에 디자이너가 되기 전에 벌써부터 시작도 하기 전에 예약 문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세팅 상태가 돼야 한다라는 거를 저는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다 하면은 패착의 요인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그 디자이너분들 또는 이제 인턴분들이 이거를 진짜 많이 생각하시고 내가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를 진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서 운영을 좀 끌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으로 저는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디자이너가 되기 전에 나라는 사람의 상품성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이 디자이너를 만들려고 할 때 그때 나라는 사람의 상품성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건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디자이너를 만들 건지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디자이너별로 컨셉을 잡아줬죠. 옛날에는 미용인들이 모든 걸 다 잘해줬어요. 예전에는 진짜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2006년에 미용을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2006년에 미용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20년 된 거네요. 이제 20년 차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시대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 당시에는 미용실 창업을
하면 그냥 잘 됐어요. 그냥 잘 됐어요. 근데 희한한 게 요즘은요, 창업을 하면 첫날 뭐 매출이 보장이 안 돼요. 예전에는 그래서 미용실이 뭐 하나 오픈한다? 그 오픈빨이라는 게 분명 있었거든요. 어디든. 그래서 처음에 오픈하고 나서 장사 안 되는 미용실이 옛날엔 진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안 돼요. 왜냐하면 고객도 이제 진화를 했거든요. 고객들도 진화를 했어요. 어떻게 진화했냐면 미용실 앞에서 여기 들어갈까 말까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 그런 다음에 리뷰가 안 좋은지 아닌지 확인을 해요. 그러고 나서 들어갈까 말까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예전에 제가 미용 처음 시작했을 때 초반에 제가 청담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청담 압구정에 있는 디자이너분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청담에서 압구정에서 내가 디자이너 됐다라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한 2010년 중반쯤 됐을 때 제 이제 그 교육을 들었던 친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인턴이었는데 디자이너가 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주니어 스타일리스트, 인턴 스타일리스트라는 단계에서 자기가 교육을 신청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 돈 내고. 근데 어떻게 오게 됐냐? 인턴이 자기 스스로 교육을 신청한 게 그 친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교육을 신청하게 된 이유가 자기도 선배님들처럼 이제 오래되면 뭐 자리가 잡겠는데 워낙에 신규 고객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자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교육을 신청하게 됐다 해서 왔었는데 지금 그 친구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되게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압구정 청담에서 일하는 우리 초급 디자이너분들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서울 지역 뭐 경기 외곽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즘 신규 고객이 너무 귀하고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미용사분들이나 우리 원장님들, 이 디자이너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예전처럼 다 잘하는 미용사 말고, 요즘에는 인플루언서들이 특징들이요. 어떤 거에 특화가 돼 있냐가 되게 크거든요. 하나만 잘해도 이제는 먹고 살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상품,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걸 잘하는 디자이너인지, 그래서 왜 날 선택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옛날처럼 이제는 더 이상 한 가지만 잘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 한 가지만 잘하는 게 저는 이게 더 맞고 다 잘한다. 이거는 오히려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일반적인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우리 직원들 중에서 이 친구가 이건 진짜 잘하는데 다른 게 너무 부족하다면 아예 그냥 하나로 키워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좀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디자이너별로 컨셉 확실하게 잡아주고 이 사람이 어떤 채널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전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아직 자리를 못 잡은 디자이너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제발 정신 차리고 그냥 단순하게 어 뭐 다른 디자이너들이 다른 미용사들이 다른 원장님들이 올린 영상 보고 공부한답시고 그냥 쳐다만 본다고 그게 공부가 되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보는 소비자라기보다 지금부터는 내가 그걸 만드는 생산자가 되셔서 좀 돈 좀 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미용하시는 이제 미용사분들 보면 정말 이게 정말 이게 시장이 너무 좋거든요. 제가 아무거나 켜서 보자면 그냥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 뭐 레이어드 펌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볼게요. 레이어드 펌을 검색해서 여기서 한번 봐보시면 알아요. 보면 레이어드 펌이라는 주제로 제가 지금 상위 노출되어 있는 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레이어드 펌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지금 10개월 전에 올라온 거, 6개월 전에 올라온 거, 3개월 전에 올라온 거,
1년 전에 올라온 거 5개월, 3개월 이래요. 보통 유튜브에 대한 제가 한 가지 기준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유튜브에서는요, 제가 현재 저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는 처음에 영상을 올리잖아요. 무조건 상위 노출 한번 시켜주거든요. 무조건. 어떤 걸 올리든 무조건 올려줘요. 근데 희한한 건요. 올려주고 나서 사람들이 그 영상을 평균 시청 지속 시간 있죠. 시청을 계속 얼마만큼 해주냐에 따라서 이 영상을 계속 내가 위에다 올려줄까 아니면 내려버릴까를 결정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올릴 때 내가 여기 있는 영상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영상을 만들고 있고 실제로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을 보면서 내가 그걸 따라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정도의 조차도 노력도 안 하면서 뭔가 나아지길 바란다. 그거 진짜로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원장님들이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부터 꼭 준비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디지털 자산 이거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되기 전에 그리고 디자이너인데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 지금부터 저는 2026년에 여러분들의 목표에 한 가지 꼭 넣었으면 하는 게 이 디지털 자산 있죠. 이 디지털 자산으로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고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돈 열심히 모아서 내가 근로소득을 해서 내가 돈 모아서 사업소득으로 내가 사업을 하고 뭐 나중에 부동산 주식 막 이런 거 할 거야라고 그런 이상한 막연한 꿈을 갖지 마시고 가장 쉽게 먼저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보고 저도 제가 사실 컨디션이 힘들고 뭐하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진짜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저는 제가 그렇게 막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생긴 것도 여러분들 보다시피 그냥 뭐 옆집 뭐, 뭐 근처에 있는 이제 형, 동생 뭐 이렇게 평범한 삼촌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평범한 사람이 특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그냥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저 스스로한테 대한 좀 열정페이가 강요를 하거든요. 저 스스로한테. 그래서 너가 더 힘들고 내가 더 고통스럽고 사람들 누구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분명 달라질 건데 그거 못 참고 계속 그냥 평범하게 하기 싫어서 하루하루 그냥 건너뛰고 내일 해야지 오늘 하지 말아야지 이러다 보면 나아지는 거가 진짜 전혀 없으니까 좀 노력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 어 오늘은 내용을 요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한 30분 정도 떠들었거든요. 30분 정도 떠들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앞으로 할 교육에 대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할 내용에 대한 썸네일들인데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규모 확장을 하려고 하나 호점 확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아직 진행 안 한 썸네일입니다. 그 다음에 규모 대비로 운영을 하는 전략들 그래서 보통 보면 요즘에 경영교육 많이 듣고 하시는데 1인샵 인문, 뭐 소형샵, 뭐 중형, 대형샵, 뭐 프랜차이즈, 뭐 다점포 매장들 이렇게 있는데 경영 교육들이 사실 와닿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규모 대비 운영하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눌 거고 그 다음에 원장들이 착각하는 진짜 현실, 직원들이 좋아하겠지, 이러면 좋아하겠지라는 그런 현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만 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그래서 미용실을 상속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잘 가다가 왜 자빠지는지, 이제 매장을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늘리다 보면 꼭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에서 통증 그리고 비전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도 좀 담아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미용실이 망해가는 그런 죽음의 계곡 과정도 담고 리더의 두 가지 방법, 그래서 운영 전략, 그다음에 면담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좀 담아서 계속 내용을 이어서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부터 이제 제가 또 이제 어지간해서 무슨 일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꼭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지금 들어와신 분이 처음에
한 명으로 시작해서 제가 방송을 한다고 처음에 어디다가 뭐 미리 사전 통보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한 명으로 시작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 저 그냥 핸드폰 이게 들어와 있는 이제 접속자 수를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그래도 좀 들어와서 계속 봐주시고 계신데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없으면 방송 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을 하면 조금 있다가 버퍼링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질문 주시면 질문 받고 없으면 끌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7분인데 10시 10분에 까지 기다려보고 없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하트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주세요. 제가 그리고 이거 영상은 초반에 너무 말을 안 하고 한 10분 정도 있었는데 앞에 좀 내용 잘라서 이제 영상을 이따가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빈 원장님. 어차피 이거 녹화본 올려드릴 거예요. 다 했어요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제가 한다고 미리 말을 안 했어가지고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라이브에는 또 9시 반에 방송 키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까지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